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원희룡,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4사람 중에서 이 3사람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이 3사람에 대한 일종의 총평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을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전당대회가 거의 뭐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동연설도 이제 없고 TV토론 6차례에 걸친 TV토론도 끝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총평을 했고, 그리고 이 남은 기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투표, 선거인단 투표도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ARS 투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각 후보들이 그 전당대회 기간에 보였던 그런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은 이제 자제를 하고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자기들의 표밭을 다지고 마지막까지 자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경원, 원희룡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있다. 정말 끝까지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바라지 않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 표현 수위가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는 한동훈 후보를 그냥 공격하는 걸 넘어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다, 모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전당대회를 끝까지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려는 속셈인가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짤막하게 원희룡 후보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희룡 후보가 오늘 그 유영아 의원을 만나고 나왔습니다. 만나고 나면서 이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그 청탁을 갖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전당대회 토론 와중에 튀어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이제 이 TV 토론도 없고 합동 연설도 없고 이제 자기들 지지를 호소하고 다니면서 또 어떤 이렇게 유력 인사 유영아 의원이 유력 인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당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또 지지를 호소하고 이래도 시간이 모자랄 상황인데 원희룡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가짜 사과를 했다는 주장이 토론에서 얘기했다.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한 거는 이 공소 취소 청탁을 거절한 거 이거를 사과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이 방송 토론의 와중에 얘기를 한 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가짜 사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원희룡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직자, 당원, 의원들의 큰 상처와 고통을 후벼파는 발언이다. 공소 취소는 나경원 후보의 개인적인 부탁이었다. 이런 입장을 한동훈 후보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는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는 비열한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통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를 제가 오늘 기사도 썼지만 솔직히 저는 제가 쓰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한동훈 후보는 분명히 나경원 후보가 그때 당시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왜 개인적인 차원입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나경원 후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 대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부정청탁 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은 이 공식적으로 이 정당이나 사회 단체나 이런 데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청탁을 했을 때는 그게 법적으로 뭐 불법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나경원 후보는 저기 당에 당직도 안 갖고 있었고 그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비공개로 나한테 그거 청탁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뭐 당직자, 당원, 의원들의 큰 상처와 고통을 후벼 파는 발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이런 원희룡 그 다음에 제가 뒤이어 소개할 나경원 후보의 이런 발언들 이 공소 취소 거절을 놓고 이 두 사람이 취하고 있는 그런 언행들 이런 발언들이야말로 결국에는 이 원희룡, 나경원 이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향해서 공소 취소 거절 이걸 놓고 무슨 당원들의 상처를 후벼 팠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걸 놓고 계속 한동훈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야말로 결국에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힘 지지층을 갖다가 공격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고 그렇다.
그들에게 상처를 안기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 전당대회가 끝까지 이 상처만 남은, 흠집만 남은 그런 전당대회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고, 그런 책임은 분명히 나경원, 원희룡한테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전당대회에서 그 누가 당대표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차기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한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은 2000년에 입당해서 25년의 정치활동을 강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2002년도에 입당해서 자기는 한 번도 이 당을 떠난 적이 없다, 자기는 이 당의 뿌리다라는 걸 강조하고는 그 두 사람이 정말 이 당의 미래에 먹구름을 안기고 있다 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들을 이 전당대회 끝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냐? 일단은 이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이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동훈 후보의 발언과 인식이 민주당과 조국당과 판박이다. 판박이란 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쌍둥이다, 똑같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오늘 이 기사를 또 썼지만, 저는 이 나경원 후보의 이 발언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여러분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을 갖다가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거를 이제 토론 와중에 얘기한 건 실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경원 후보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민주당이 나오고 조국당이 나오느냐?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민주당은 지금 무슨 당입니까? 이재명 당입니다. 이재명 당. 여러분들 오늘 혹시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그런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인천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득표를 보셨습니까? 그 득표를 보시면 아마 그 기사를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고, 그 다음에 기사를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득표를 들으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82.5%를 이재명이가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지역에서는 얼마나 했냐면 90.75%, 인천에서는 93.77%. 여러분들 이거 제 기억에 아마 1997년 15대 대선 당시에 전남에서 아마 DJ에 대한 이 지지율, DJ 득표율이 아마 95% 정도 됐을 겁니다. 거의 뭐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당과 그 다음에 조국당, 이런 당의 인식과 한동훈의 그 인식이 판박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결국엔 또 이건 뭔 말입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을 갖다가 모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경원 후보의 이런 주장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오늘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화양연화 추억에 빠진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일단 이 제목부터가 벌써 사실관계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애정이 있고 민주당에 더 가깝고 그래서 이 민주당을 위하는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한다면, 민주당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실제 TV 토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무슨 추미애, 박범계 이런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나경원 후보가 얘기했던 그 공소 취소 청탁 그거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들어줬을 겁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했을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걸 어떻게든지 해줬을 겁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경원 후보는 박범계, 추미애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무리한,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는, 공감을 얻기 어려운 그런 주장들, 공격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서 이 나경원 후보의 정무적 감각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저께 제가 나경원 후보에 대한 총평에서도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2002년도에 입당을 했다고 한다면 만 22년 동안의 그 정치 활동 경력이 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패스트트랙 투쟁 동지를 범법자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니 처벌받아도 싸다는 식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국회 선진화법 2012년 5월 달에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그때는 이제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박근혜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의 실권자 그 박근혜 의원이 주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려고 했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새는 거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 2008년 총선에서 여러분들 이 한나라당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자유선진당, 그 다음에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 이들의 의석을 다 합치면은 여러분들 개헌선을 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입법권을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이 민주당,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도 당명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당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던 그 정당들이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이 입법 활동을 갖다가 방해를 했습니다. 6탄 저지를 했습니다. 이 원활한 회의를 갖다가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낙관 하에 국회 선진화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2016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 의석이 그렇게 됐습니다. 소수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 선진화법에 만든 그걸 주도한 쪽은 새누리당인데 결국에는 그로부터 4년 만에 이 국회 선진화법에 발이 묶여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가 보면 그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패스트트랙 이 투쟁 당시에 그 저지 당시에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당직자, 보좌관들이 이제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범법자로 보는 사람이 대체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나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누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들을 범법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만약에 이들을 범법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을 위해서 왜 그동안에 법률 지원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대폭 확대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범법자를 위해서 이 당비를 갖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범법자를 위해서 이 당의 자원을 갖다가 여기에 투입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뻔히 우리 국민들이 또는 국민 지지층이 이 TV 토론을 봤을 텐데, 그리고 TV 토론을 보지 않더라도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또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 처벌받아도 싸다?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를 취소할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현행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현행법이 무슨 위헌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엄연히 말 그대로 현행법입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기소가 됐는데 법무부 장관이든 검사든 그 무슨 이유로 그걸 공소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법적인 문제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검찰총장 통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그 검사한테 공소 취소를 하라고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인 합의를 해서 이거를 그냥 끝내는 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통해서 이거 공소 취소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이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동훈은 우리의 동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한동훈은 그 발언과 인식이 저기 이재명당과 조국당과 비슷하다 정도가 아니라 판박이니까 똑같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수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 그러면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동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 전당대회란 거는 서로 조금 뜻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새로운 당의 구심점을 뽑고 그 구심점을 말 그대로 중심으로 삼아서 정말 이 보수 지지층을 재건하고 당의 지지층을 확장하고, 그래서 지방선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다시 이 국민의 신뢰 기대를 갖다가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 대립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해소를 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자, 이런 걸로 갖다가 합의를 하는 그런 이벤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고 이게 얼마나 일종의 해당성 발언이냐, 그걸 한번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역시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다, 이렇게 평가 규정을 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나경원 후보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런 편협한 사고로 어떻게 집권 여당을 이끌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수준의 태도와 인식으로는 작은 동호회 하나도 못 끌고 간다. 그러면서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100일의 비대위원장이 짧았던 것이 아니라 한 후보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짧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투표 동료를 하는 명목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이러다 정말 당이 망가진다. 잘못 투표하시면 당의 분란이 끊이질 않고 결국 쪼개질 위험마저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투표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진,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 조국당과 그 발언과 인식이 판박인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준다고 하면 이 당엔 분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 이 당은 쪼개진다, 분당된다. 왜 분당됩니까? 이게 바로 공포 마케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을 갖다가 모욕을 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론조사 하나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데일리안이 의뢰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업체 공정이라는 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살펴봤습니다. 전체 응답자는 총 1,003명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적합하다 한동훈 44.7입니다. 나경원 11.3, 원희룡 11.3, 윤상현 6.1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나경원, 한동훈은 나오지 말았어야 됐다 라고 얘기한 그 나경원의 지지율보다 한동훈의 지지율이 거의 4배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동훈에 대해서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얼마냐면 한번 제가 추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권자가 총 4,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를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1922만 명이 적합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대체 자기가 그 무슨 권한과 그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 한동훈에 대해서 나오지 말았어야 될 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최소한 전당대회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당대회 기간에 정말 두 눈 뜨고 보기 싫을 정도로,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을 끊을 정도로 온갖 근거 없는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그런 네거티브들이 횡행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기왕에 이제 끝났으면은 지금부터라도 그걸 자제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금까지 지지했던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했던 그 다수 국민을 갖다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들의 선택을 갖다가 폄훼하는 겁니다.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민심을 잘 받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심을 잘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민심이 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지 그걸 읽고, 그러면 내가 저 한동훈보다 지지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은 없이 저 사람은 나오지 말았어야 될 후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지금까지 선택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한테 지금 표를 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더 나아가서는 이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 적합하다고 얘기했던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 국민들의 수가 대략 1922만 명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따지면, 유권자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뭐 3명당 1명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을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이 해당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전체 숫자를 대략 또 추산해보면 우리나라 유권자 4,400만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1,821만 명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국내민 지지층은 68.5%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내의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이렇게 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냐면 1229만 5800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별로 안 나왔다고 한다면, 아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이번 전당대회 출마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지지율이 나오지도 않는데 온갖 그 나오기 힘든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나와봤자 지금 현재 이렇게 전당대회 기간에 진행된 것처럼 한동훈 배신자론, 한동훈 미숙론, 한동훈 고의 총선 패배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뻔히 예상됐는데, 그리고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그 뭡니까 장동혁, 박정훈, 그 다음에 진정호, 요 사람들이 같이 지도부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글쎄 그 원활한 당무 수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을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왜 높습니까? 지지율이 높다고 나오는 겁니까? 그겁니다. 왜냐? 민심이 또는 당심이 또는 그 당의 지지층이 자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런데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걸 갖다가 부정하는 겁니다. 전당대회 기간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어떤 특정 세력이 아닙니다. 정말 절대 다수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상대적으로 이 국내인이라는 말 그대로 집권 여당이라는 정당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로서는 더 이상 국내인이 재집권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이 이재명 당에 맞서서 뭔가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고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 중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지지를 한 거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총선 참패에 아예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100일은 너무 짧았다. 108일, 석 달은 너무 짧았다. 그래서 한동훈한테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동훈을 불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러낸 사람들의 그런 선택, 판단,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한 보내는 그런 지지를 나경원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로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뭡니까? 이 한동훈 지지층이 아니라 국내의 당원과 지지층, 그리고 한동훈이 국내의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응답했던 그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일종의 모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동훈에 대해서 민주당과 조국당과 판박이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이 말은 또 뭔 말입니까?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저기 뭡니까? 민주당 이재명이의 극성 지지층 뭡니까? 개딸.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한동훈의 지지층을 개딸과 같다고 지금 모욕하는 것과 같다.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 그런 발언,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 네거티브 공세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용납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당. 여러분들 조국 어디 법원 출석하니까 막 차를 닦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조국 그 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 집회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 조국의 극성 지지층, 그 조국의 극성 팬들과 한동훈 지지층. 여러분들 결국에 한동훈 지지층이 누굽니까? 바로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해서, 근데 또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전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냐면 거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70%를 향해서 이재명의 조국의 극성 지지층과 같다는 식으로 그들의 팬덤에 의존해서 정치를 한다는 식으로 이런 한동훈을 모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전체 국민의 43.7%를 모욕한 것과 같다는 그런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은.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런 나경원 5선 국회의원을 한 이 나경원의 그런 정무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판단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까? 왜 자기에 대한 그런 여론 민심을 읽지 못할까? 정말 자기가 이겨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자기가 이 선거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민심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민심을 거스르는 발언을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이런 자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항상 반대되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패배를 하더라도 계속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기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지, 왜 자기의 존립 기반을 이렇게 스스로 붕괴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리고 전당대회 그 결과를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변이 없는 한 한동훈이 국내외 당권을 쥐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경원은 앞으로 자신의 역할, 범위를 어떻게 규정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내외 절대 다수 지지층을 갖다가 모욕했다는 그런 비판을 들을 수 있는 발언을 끝까지 하고 있느냐,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선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